24페이지 피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도 가천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생부 70%, 90%는 뭔 얘기냐면은요. 전체가 이제 100으로 보면은 100 중에서 70%까지 합격자들을 봤을 때 5등급 때 쭉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실제 90%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는 공개하지 않거든요. 공개하지 않는데 90%를 보시게 되면은 6등급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약술론술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5등급, 6등급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라는 게 좀 이따가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천대가 내신을 아예 빼버리면서 지금 5, 6등급, 7등급, 8등급도 붙었어요. 작년에 8등급까지.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왔어도 고1, 고2 때 공부를 안 했어도 마지막 고3 때 마지막 피날레를 달리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상당히 취지가 있는 시험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학생들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면 사실 가능성이 있는 시험인데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가천대가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는 대학일 수 있는데 상명대학교가 뒤에 있어요. 상명대학교 볼까요? 상명대학교는 어디 있냐면요. 상명대학교가 오케이 42페이지가 있어요. 43페이지 돼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은 상명대학교는 얘네들은 이제 그 내신 10%를 반영을 합니다. 10% 반영은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10%라고 하면 실제 반영률은 한 2, 3%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등급까지는 걸 문제 없이 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마지막 입결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얘네들은 평균을 공개했는데 4점대 후반, 5점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명대학교도 뭐 가천대보다 지금은 되게 그 아시겠지만 수준이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5등급 때 애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신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고1, 고2, 고3, 1학기까지 공부를 안 했어도 남은 기간 4개월 동안만 바짝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네네. 약술론술고사가 아직까지 좀 생소할 텐데요. 되게 심플한 시험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스터짐은 제가 일단 스터짐을 차린 거는 4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약술론술고사 학원에서 운영을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강사로 4년을 하면서 8년을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면서 제가 쭉 느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이제 만든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뭐든지 문제가 파악이 돼야지 솔루션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약술론술 교육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 수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치를. 자, 가천대부터 해가지고 총 15개 대학교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다 뭐 이름은 다 들어본 대학들일 거예요. 뭐 가천대, 강남대가 이제 올해 신설됐고요. 고려대, 국민대가 올해 또 신설됐잖아요. 국민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에 5개 대학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신한대, 을지대, 공학대, 교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EBS 반영이에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가지고 다 문제를 만들어요. 이게 되게 특징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대한민국 입시에서 정말 초유예요, 초유. 교재가 정해진 시험이에요. 교재가 정해진 시험. EBS 교재에서 출제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100%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원래 아시겠지만 대입 적성고사라는 것을 보다가 강제로 폐지를 받아요. 얘네들이 이제 사교육을 위반한다 해가지고 폐지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가천대가 여기서 논술로 바꾸는 거죠. 논술로 바꿔가지고 논술이 사실은 이게 글 쓰는 논술이 아니고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키워드를 그냥 기록하는 단답형 문제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를 적는데 채점 기준표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플하게 문제를 다 만들었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총 모집 인원이 2,000명이었어요. 2,000명.
근데 올해는 3,800명, 거의 2배가 뛰었습니다. 계속 뛰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원자 수가 36,000명이었는데 작년에 87,000명, 올해는 10만 명을 훌쩍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시장이 커져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많이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실 텐데 엄청나게 크고 있고요. 자, 가천대가 작년에 43대 1인데 지원자 수가 44,000명이었어요. 엄청났죠? 그리고 36대가 42대 1, 상명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높았죠.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으니까 148명이잖아요. 85명, 1000명이니까 아무래도 가천대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40대 2인데 여기서 절반이 빠져나가요.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를. 절반이 빠져나가고 한 20대 1 정도가 되는데 20대 1 중에서 실제 EBS를 한 번 이상 보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거기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은 한 2, 3대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승부를 걸려 그러면은 EBS 교재를 최소한 3번, 4번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천대를 쓰게 되면은 나머지 학교가 저절로 준비가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천대가 먼저 선봉을 딱 찍으면서 문제를 만들고 첫 해에 좀 문제를 좀 이렇게 잘못 내가지고 얘네들이 문제에 대한 어떤 채점이 되게 모호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들 다 맞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 기준표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정확하게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학교가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서술하시오가 나왔었거든요. 서울대 수원대가 아마 올해는 다 뺄 거예요. 서술하시오, 글을 쓰는 문제들 다 뺄 겁니다. 전부 다 단답형으로 쓰게끔 다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샘플이에요. 이게 국어 문제, 이건 독서고요. 이건 이제 문학이에요. 독서에 들어가는 정답이 뭐냐면은 전부 다 똑같아요.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EBS 제시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답이에요. 요걸 쓰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기 제시성, 대상 언어, 배중률. 심지어 배중률 쓰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시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써야지만 정답을 인정받는 시험이에요. 사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자, 대부분이 문장인데 문장 쓰는 거예요. 관련된 문장을 찾아가지고 쓰는 건데 이것도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만 그대로 써야 돼요. 이것만 쓰면 맞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는 애들이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아요, 국어는. 정답이 대부분이 핵심어 찾기 해가지고 한자에서 세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국어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인데요. 수학이 가장 지금 약수론 논술고사에서의 지금 가장 큰 숙제인데 왜 이게 수학이 어렵냐면은 EBS를 그대로 내도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수능처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보통 수능 문제 4점짜리 같은 경우는 한 10분 이상 걸리는데 약수론 논술고사는 5분 내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5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거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가야지만 기억으로 풀어야지 맞는 시험이에요.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최종 기준표예요.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의를 썼는지, 어떤 공식을 썼는지, 어떤 개념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게 일반 논술인데 약수 논술은 그걸 보여주면 바본 거야. 왜? 최종 기준표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단계별 식하고 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단계별 식하고 답만 있으면 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좀 있으면 이거 다 AI가 채점하겠구나. 사람이 채점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학과 학생들일 텐데 그 학생들이 그 학생의 풀이를 보지 않아요. 뭐만 보냐면 이 식이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채점 기준표를 간소화시킨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수론 논술고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교재가 EBS이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해서 약수론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건 어려운데 약술고사를 준비하게 되면은 저절로 수능 준비가 되게끔 만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정시를 같이 준비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교재를 바꾸는 것 뿐이에요. 교재를 EBS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대부분이 다 인강 수업을 들을 텐데 인강 그 스타 강사 선생님들은 EBS 강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 수업을 들으면 손해인 거야. 왜냐하면 그분들은 EBS 강의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교재가 있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를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약술논술고사를 준비하면서는 그 선생님들 강의를 다 듣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이거 승부를 볼 수 있는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시로 승부를 거는 거는 약술로 승부를 거는 것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확률로 이게 더 높아요. 더 쉽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정시도 막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까지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재수생들이 18만 명이 들어와요. 18만 명. 작년에 18만 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정시로 승부를 거는 건 사실 어렵다라는 것을 아시면은 약술로 연수고사는 이거는 뭐 봤지만 5등급, 6등급 친구들이 경쟁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확률이 높은 거죠. 요런 이제 질문, 문제들의 예시인데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데이터를 항상 봐야 돼요.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가천대학교 입시 결과예요. 이거는 재작년 거. 이건 작년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게 등급이에요, 등급. 이게 맞은 개수예요. 총 15개 만점이에요, 15개.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9개부터 시작해가지고 15개까지 쭉 분포돼 있죠. 제일 못 본 애가 9.5개. 제일 못 본 애, 제일 잘 본 애가 14.8개.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항상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은 항상 4등급. 4등급 친구죠. 4등급. 작년도도 마찬가지죠. 가장 잘 본 친구 14점대 맞은 애가 4등급. 제일 못 본 애가 7점, 이게 7.5거든요. 7.7 정도 됐어요. 이 정도. 잘 보실 게 뭐냐면은 4등급 이하의 분포를 보세요. 여기 밑에. 여기 쫙 분포. 마지막 8등급까지. 4, 5, 6, 7, 8등급까지 분포가 80%가 넘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한 애들이에요. 자, 5등급 밑에 보십시오. 5등급 밑에 50%가 넘어요. 6등급 밑에. 이거 6등급이잖아요. 6등급 밑에. 6, 7, 8등급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 사실 학종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8등급 맞고 붙은 이 친구. 이 친구가 대박이 아니라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솔직히 작년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간호학과 이제 친구들 보니까 11개 맞으면 다 붙었거든요. 11개. 간호학과도 제일 높은 학과가. 근데 11개 맞았는데 이 친구들 보세요. 4등급, 5등급 애들이 13개, 14개 맞잖아요. 이 친구들은 결국은 반복을 통해 가지고 거의 암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암기예요, 암기. 이게 내신이기 때문에, 교재가 정해진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공부 시켰던 애들 대부분 다 9월달 시작했어요. 8월달 시작하고 9월달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짧아도 가능한 게 뭐냐면은 EBS 교재가 되게 양이 작아요. 수학은 800문제밖에 안 돼요. 800문제. 국어는 199개 제시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공부하면은 충분히 3바퀴, 4바퀴 돌릴 수 있는 그런 양인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이 이제 뭐 정시도 준비해야지, 뭐 원서 써야 돼. 그러니까 되게 바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이제 불러놓고 그냥 아예 강제로 공부시키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하게 회독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독을 채우면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시험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채운 애들이에요. 6등급, 7등급 애들이 다 채웠던 애들이에요. 최소한 국어는 3바퀴 돌렸고 수학은 5바퀴, 10바퀴 돌리고 그러면은 해볼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친구들이 절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대로 상명대를 쓰고 이 아이들이 그대로 삼명대를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정시랑 수시랑 같이 막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인간 강사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주잖아요. 마지막까지 수능 보는 그 11월 달까지 반복해가지고 공부하면은 정시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긴 하죠. 제가 보기로는 1%도 안 됩니다. 근데 1%도 안 되는 그 확률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교재가 정해진 시험에서 이걸 반복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확률은 정시가 1%라 그러면은 수시 그 약술로 우수는 100%가 넘습니다. 상당히 비교가 안 되게끔 준비가 쉬운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택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학생이 결정하지 않으면은 또 어중간하게 가다가 둘 다 놓치고 그냥 또 재수합니다. 다 재수합니다. 다 놓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결정하시면은 여기 학원 대표님께서 그냥 가둬놓고 공부시켰다 그러더라고. 가둬놓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강으로 수능 준비하다가 이거 같이 보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그런 친구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학원에서는 대부분 강의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강의를 진행하면 강의를 들을 땐 알지. 근데 보통 5일 뒤, 6일 뒤에 만나잖아요. 5일 뒤, 6일 뒤에 만나는데 그 아이가 5일 동안 뭘 했는지를 뭐라 그러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학생들은 그냥 앉아 있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좀 더 보여드릴까? 아이고, 없네. 제가 4개의 되게 유명한 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는데요. 70% 아이들이 한 자도 안 보고 그냥 앉아 있어요. 5일 뒤, 6일 뒤에 만나면은 책 한 자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5% 아이들이 정도 붙어요. 그 아이들 붙는 그 아이들 가지고 마케팅하는 거죠. 학원들이 다. 나머지 애들은 그냥 거의 반 시체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터짐은 그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이제 고민해가지고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그걸 공유하면서 매일매일 학생장들을 체크하고 그러니까 회독도 솔직히 학생이 스스로 못 하거든요. 우리가 반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데이터와 그다음에 플래너를 가지고 계획 세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원 시스템, 강의 중심 학원 시스템으로는 학원에서 떨어지는 낙오자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제가 정리하고 2022년도에 이제 학원을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이제 우리한테 리스크는 뭐냐면은 수능 체제를 못 맞춥니다. 자, 가천대가 일반 학과는 한 과목 3등급을 맞아야 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50%가 안 돼요. 최저 충족률이 50%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학과는 5등급이에요. 5등급. 두 개 합쳐가지고 5등급. 얘는 두 개 합쳐서 4등급이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20%가 안 되게끔 체제를 못 맞춥니다. 올해 국민대가 처음 도입하면서 두 과목 3등급, 2합 6등급이었었거든요. 얘네 발표한 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면은 또 가능성 있는 시험이고요. 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수학만 약술 논술인데요. 50% 안 되죠. 삼육대 같은 경우는 조금 높죠.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50%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근무하면서 여기 이제 이런 큰 학원에서 좀 있다가 제가 그만두고 학원 시스템은 안 되는 걸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요거 이제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열린 학원에서는 그냥 매일 불러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고 제가 교재를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가 중요합니다. 제가 스터디 북스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가지고 결국은 약술논술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가지고 공부해서는 약술논술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왜 어려운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 변형을 시켰어요. 저 파워업 교재가 메인인데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가지고 약술로 다 바꿨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래에는 모의고사예요. 부스터는 기출 문제고 이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건데요.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참 문제를 많이 바꾸는구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주제별로, 연계 방식별로, 연결별로 다 구분했더니 총 397문항을 분석했거든요. 가천대랑 전체 그 기출 문제를 분석했더니 실제 얘네들이 EBS 문제를 가지고 재작년까지는 숫자와 식을 바꾼 쌍둥이 문제를 많이 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틀었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EBS를 그냥 한 번 봐서는 기억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397문항을 다 실었는데 아무래도 397문항이 곱하기 2가 되는 이유는 EBS 연계니까 EBS 연계까지 해가지고 총 2개를 같이 곱하기 2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총 제가 3권을 만들었는데 이 부스터 3권을 사실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 없는데 출제 원리를 알아야지만 EBS를 공부하더라도 이걸 알아야지만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스터를 만들었고 요게 다 이제 끝났거든요. 만든 이후로 저희가 파워업 교재를 다 적용시켜서 문제를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변형이 숫자와 식을 바꾼 쌍둥이 문제 40%, 간접 변형은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40%. 거기다가 2개를 더 추가시켜요. 20%. 이렇게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약술논술을 준비한다고 EBS를 봐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교재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쭉 다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397문항을 이렇게 나와 있죠. 학교별로 딱 저희가 문항수를 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요.
요 교재는 지금 다 출판이 다 됐습니다.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가천대가 이게 가천대 문제거든요. 2025학년도 가천대 문제예요. 이제 이게 EBS 문제예요. 얘네들의 변형 방식을 보자고요. 요 fx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식을 절대값 붙여가지고 아예 새롭게 만들었죠. 내용의 구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 중에서 보통 디귿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이 디귿을 가져와가지고 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와 식을 바꾼 쌍둥이 문제들은 30% 40%밖에 안 되고 이렇게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봤어도 이 문제에 정확한 로직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아예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접 변형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이차함수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변형시키는 방식인데 이차함수가 있던 거를 3차함수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이제 1단계 변형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천대 기출 문제. 저희가 모든 교재를 이렇게 단원별로 지수하려고 지수 계산해가지고 다 단원별, 주제별로 다 분류해서 이제 교재를 다 만들었고요. 자 보시자고요. 여기 이제 올해 나와 있는 수능 완성 문제인데 저희가 이 수능 완성 문제를 가천대식으로 절대값을 추가시켰어요. 절대값을 추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근선의 성질과 절대값을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인 건 아시겠죠?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여기서 추가시킬 수 있는 변형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가천대식으로. 그러니까 가천대가 이렇게 간접 변형을 늘렸기 때문에 아마도 뒤이어 나오는 학교들, 특히 36대가 가천대가 만들면은 항상 가천대도 어렵게 수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36대가 항상 수학이 어렵거든요. 가천대보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름대로 자존심인 것 같아. 36대가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인데 가천대는 내가 누른다 뭐 그런 것 같고 당연히 상명대도 마찬가지죠. 상명대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국민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가천대보다는 좀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천대 방식이 이렇게 변형시켰기 때문에 이런 변형시킨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변형시키는 방식이에요. 요 식을 가지고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범위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역함수를 추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매일매일 머리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비가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느낀 거죠. 이렇게 변형을 많이 시키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반드시 EBS예요. 그 문제가 100% EBS 문제예요. 근데도 EBS 문제를 풀어봐도 시험장에서는 이게 EBS 문제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내가 이걸 풀어봤던 문제를 기억으로 푼다 그러면 그 친구가 붙는 거죠. 그 친구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변형시켰고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걸 아직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칠게요. 2024학년도에 얘네들이 이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11개, 12개 맞으면 합격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요 점수 이상이면 합격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입시험에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10개, 11개 맞으면 합격한다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평균이 떨어지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10개, 11개가 되려고 그러면은 자, 이과 아이들은 잠깐만 이거 봅시다. 이거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24페이지였었죠? 24페이지, 오케이. 볼게요. 2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맞은 개수가 나와 있어요. 거기가 114, 111 나와 있잖아요. 그게 150점 만점에서 맞은 개수로 말하면은 11개, 뭐 이런 거예요.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보실 게 화공생명 배터리공학부가 몇 개예요? 학생 몇 개야? 화공생명공학 배터리공학부. 24페이지. 몇 개야? 24페이지. 화공생명 배터리공학부. 그래서 92죠, 92. 9.2개예요, 9.2개. 9.2개가 무슨 의미냐면은 보통 아이들이 국어는 다 맞거든요. 국어 6개예요. 수학이 9개예요. 9개 중에 3개를 맞으면 붙는 거예요. 얼마만큼 수학이 어려운지 알겠죠? 9개 중에서 3개를 맞으면 붙는 거예요. 화공생명 배터리공학부. 그 다음에 저 밑에 식품영양학부.
보세요. 85.5. 심지어는 3개를 안 맞아도 붙어요. 자, 이렇게 수학을 어렵게 됩니다. 애들이 국어는 대부분 다 맞거든요. 15개 만점, 150점 만점이에요. 그게 넘게 치면은 뭐 간호학과가 높을 것 같은데, 간호학과 볼까요? 간호학과? 간호학과가 간호학과 111, 109, 109죠, 109. 그러니까 11개 맞으면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9개 중에서 5개 맞으면 붙는 시험이에요. 4개 틀려도 붙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학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렇게 변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전부 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보이시잖아. 요 애들 있잖아, 요 애들. 요 애들 증명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다 기억으로 풀 애들이거든. 그죠? 네, 국어 플러스 수학이고요. 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인문이 있고 자연이 있잖아요. 인문이 국어가 있고 이제 수학이 있어요. 그럼 인문은 국어가 9개고 수학이 6개예요. 그래서 15점 만점이에요. 점수는 150점 만점이죠. 곱하기 10 하는 거니까. 한 문제 10점, 10점씩이에요. 자연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만점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0개, 11개, 9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합격자 애들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한 친구들은 국어는 다 맞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인문계 애들은 국어 다 맞으면은 수학은 1개만 맞아도 붙는 거예요. 여기 현재 이 수준 자체가.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왜 어렵냐면 대부분 다 4점짜리 문제예요. 4점짜리 문제. 수능특강 수능 완성해서 레벨 2, 레벨 3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레벨 3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상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은 그 문제가 전부 다 EBS에 있는 거거든. EBS에 있다는 것을 기억으로 푼 친구들은 이렇게 점수가 나온다니까요. 요 애들이 뭐냐고, 요 애들이. 요 애들이 다 뭐냐는 얘기죠, 저는. 요 애들이 다 기억으로 푸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상 절대 그 문제를, 이 문제를 여러분 알겠지만은 보통 10분에서 15분 걸리는 문제예요. 수능 문제 풀면은. 근데 주어진 시간이 약수론수로 5분밖에 안 돼요. 5분밖에.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그때 문제를 내가 분석해서 실력으로 풉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애들이 2, 3등급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거의 없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이 시간 안에 못 풀거든요. 이 시간 안에 풀 수 없어요.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5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으로 풀어야 돼요. 기억이기 때문에 반복. 수학은 5번, 10번.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사실 해볼 만한 시험인 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술논술 원서를 쓰지만 시험자 갈 때까지 EBS를 한 번도 안 본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한 친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로는 2, 3대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약술논술을 이제 하려고 마음 먹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냥 한번 써보지. 무조건 떨어져요. 40대 1 경쟁률인데. 안 되고 반드시 국어는 3번, 수학은 5번 이상 반복해야지만 안전하게 해볼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저희 대표님이 도와드릴 거고. 이 정도로 하면은 아마 방향 잡힐 게 너무나도 단순한 시험이에요. 정말 약술논술은 교재가 정해지고 거기서 그대로 내는 시험이다 보니까 심플해요. 반복만 하면 되는 시험입니다. 혹시 질의응답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좀 받고 이렇게 마무리 짓게요. 네네, 질문 많이 하십시오. 네. 이적분을 보는 학교는 국민대학교와 고대세종, 또 2개. 엄정부 당연히 있지. 예. 예. 이적분까지 같이 합니다. 예. 수학 준비할 때 그러면 그 문제 유형이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네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모든 문제를 골고루 하는 것보다 네. 1.35점짜리가 네, 그렇죠. 2점짜리 문제는 아예 빼죠. 2점짜리 할 필요 없으니까. 예. 대부분 4점짜리 위주로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4점짜리 문제를 되게 많이 내요. 약술논술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모자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도와드릴게요. 수능 특강을 보면 좋은데 사실 시간상 모자라니까 우리 교재 보는 게 훨씬 낫지. 우리 교재는 아예 다 약술논술을 바꿨기 때문에.
알겠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수능에 포커스를 둔 문제다 보니까 그 공부하기가 되게 깊어요. 저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국어 그 공부를 마치고 수능 특강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약술논술은 줄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줄거리밖에 안 되는데 수능은 디테일한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2배, 3배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비효율적이에요. 근데도 재밌는 거는 이렇게 줄거리만 잡아도 수능 점수가 올라요. 이게 제가 말씀 제가 드리면 가천대가 이게 사실은 되게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시험인데요. 가천대가 대입 적성고사를 볼 때 얘네가 국어, 수학, 영어 3개 다 봤었어요. 전부 다 EBS 반영. 수특 수완에서 100% 반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걸 가르쳤잖아요. 대입 적성고사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수능 특강만 가르치고 국어, 수학, 영어 했더니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올라가요. 수능 점수가 올라가요. 특히 영어는 최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만든 이 방식이 교재 한 것만 봐라라는 이 방식이 단순하게 대입 적성이라든가 수시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정시까지 도움되게끔 만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시험이에요. 가천대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 봤더니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공부한다. 고3 애들이 이거 말고도 막 정시 준비하고 뭐 스타 강사들 수업 다 하다 보면 교재가 막 수십 건인가 수십 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다 빼고 이것만 봐. 얘를 차라리 10번 봐. 그러면은 나머지 안 봐도 점수 올라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제 만든 시험이거든요. 실제 제가 보니까 데이터가 올라요. 심지어 옛날에는 저기 수학에서 확통이 들어갔었거든요. 확통까지 공부한 친구들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저희가 100명 가르치면은 10명이 1등급이 나왔어요. 수학이. 확통 자체가 1등급 나오기 쉬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애들이 4, 5등급 애들인데 수학이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네 철학이 맞구나. EBS를 반복시키니까 자연스럽게 정시가 올라갔구나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올해는 약술논술에서는 확통이나 미적을 뺐잖아요. 가천대가. 그러니까 정시로 수학 점수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은 EBS만 공부하면은 충분하다는. 영어도 저도 그냥 EBS만 공부시키거든요. 딴 거 안 시켜요. 영어도 EBS만 공부시켜도 영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EBS로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에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좀 전투적인 마음으로 애들이랑 싸우거든요. 요 애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많이 이렇게 방황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여름방학 끝나고 수시 원서 쓸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잘하는 친구들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다 날려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학생부 몇 개 쓰고 결국 정시 뭐 썼다가 대수하고 이런 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요 4개월 딱 요 바짝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이 학생과 단판을 지을 거예요. 한 명씩 딱 단판을 짓고 4개월, 5개월만 이건 반복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다. 약간 전투적인 마음으로 아이들과 좀 약간 그렇게 좀 딜을 하거든요. 그 마음 가지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제가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수학을 10번씩 이상씩 보는 친구들 뭐 간호학과 다 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오면은 이거는 뭐 충분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엄마들이 궁금한 게 의미가 없는 게, 학생이 이거 뛰어들어가지고 부딪히지 않으면은 엄마들이 아무리 존중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학생들이 뛰어들어야 돼. 이거는 어떻게 뭐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없어. 그러니까 시작할 거면은 제대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사실은 알겠지만은 혼자 공부하면은 이거 계획대로 못 나갑니다. 강제로 붙들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처음엔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매일매일 내가 진짜 하기 싫어도 국어 2개, 3개 제시문, 수학 10개 수문 문제 풀고 해야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속도가 붙어요. 이해독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2회독부터는 시간이 짧아져요. 되게 3회독, 4회독은 되게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가야 돼요. 학생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해볼 만한 시험입니다. 어떻게 뭐 마무리 칠까요? 대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